교실 속 평화는 폭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감당기 어려운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선배들이 조심히 갖다 주고요. 일주일에 10만 원이나 모아봤어요. 폭행. 얼마나 때렸어? 응급실이었대요.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을 때리면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폭력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격적인 말과 폭력에 멍든 왕따는 교실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 아이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근본적으로 그 아이를 대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약자마저도 언제든지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폭력이 지배해버린 교실. 지금 교실은 믿기지 않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으로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또 여기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두 개를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물고 나면 서 있는 상태에서 배를 발로 찬대요. 처음에 이제 아이가 좀 이상했죠. 뭔가 불안해 보이고 나하고 눈도 못 맞추고 아이가 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문자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핸드폰을 내가 잡으니까 애가 자지러지더라고요. 자기 보복당해서 죽으면 엄마 책임질 거냐고. 알고 보니 중학생인 아들이 같은 학교 형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것입니다. 휴대폰에는 하루가 멀게 돈을 모아오라는 협박 문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약과랍니다. 못 모으면 또 맞고 옷을 후진 걸 입고 오면요 또 심하게 때리고 또 담배 모아오라고 담배 못 모아오면은 저희 동 갔다가 그 앵벌이 뛰어오라고 그러면서 항상 막 저희 때릴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면서 막 때리거든요. 얼굴을 봤어요? 네, 막 웃으면서. 근데 그 표정 보면 어때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사람을 때리면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아이의 손은 약을 발라도 잘 낫지 않을 정도로 심한 주부 습진에 걸렸습니다. 설거지를 형들한테 집에서 맨날 장갑 당기고 퐁퐁 만지고 설거지 해가지고. 가슴이 아프죠. 뭐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런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아들과 함께 폭행을 당했던 친구들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만난 형들로부터 그동안 무척이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알아요? 그 선배 맨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골라줘요. 그 형들이 저희 집에 오고 일 없이 오고요. 이제 설거지하고 밥하라고요.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친구는? 그냥 저는 왜 일 없이 청소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왜 맞아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본인 누굴 제일 원망했어요? 저 그냥 제 자신 제일 원망했어요. 왜 그 형들을 알게 돼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말하면은 좀 이렇게 후에 보복이 좀 심하거든요. 한번 얘기하다가 쌤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그때부터 학교는 못 믿어가지고 학교는 얘기 안 했어요. 요즘 경찰서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재밌어? 웃으면서 와? 지난 2월 17일 원미경찰서에서도 한 무리의 여자아이들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초등학생들의 돈을 뺐다가 경찰에게 잡힌 것입니다. 걔들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 뭐 따라간 거네. 넷이서 같이 대상자 딱 선정하는 누구야. 걔들 돈 뺐자고.
그냥 제가 초딩이가 알겠어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 2명이 걸어가는 거 보고 그래서 4명이 따라갔는데 따라가다가 그 중에 너랑 성이랑 걔네 2명 줄인 거지? 맞지? 돈 모아서 뭐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돈이 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돈이 있어야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다 될 것 같아? 제가 할 수 있는 거 알았어요. 없었어 없었어. 오늘 추후에 8,000원. 근데 1,000원 뺏기 위해서 오늘 그랬던 거야? 저보다 더한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잘못보다 억울한 마음이 더 앞서는 모양입니다. 결국 선도를 위한 처방을 내립니다. 너는 여기 계약할 때까지 맨날 경찰서 오는데, 응? 계약할 때까지 계약하고 맨날 와. 도장 받아가. 안전 확인 도장 받아가. 오늘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다고. 좀 여기는 몇 번 정도 왔다고? 같이 거의. 이건 애교예요. 이건 애교라고? 그럼 큰 거는 뭐였는데? 얼마나 드셨어? 응급실이었어요. 오늘도 상담하고 대화하고 조사하고 해보았지만은 우리 친구들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도 웃으면서 조사받잖아요.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범행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그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의식이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이들은 왜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걸까요? 취재진은 이런 아이들의 실상을 알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는 한 무리의 여자아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다는 아이들은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뭅니다. 주위의 시선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맞았다고 뭐라 해서 그래서 요즘 때리는 애들을 많이. 대체 담배는 어떻게 구하나 싶은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은 남의 주민등록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에요. 담배 들고는 술 먹을 때 술 먹으려고 들죠. 앉아요. 잠시 뒤 놀이터에 모여 앉은 아이들의 수가 더 늘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배들이 합류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10여 명 남짓한 아이들은 스스로를 일진이라고 소개합니다. 제 선배야. 우리 일진이야. 우리 일진이야. 일진 물로 딱. 아, 우리 일진이야. 저희 일군이죠. 어떤 뭐 중간이라는 게 우리가 정해주는 게 있어요? 아, 저희가 더 세죠. 저희가 더 세죠. 아, 이겨요. 이겨요. 지면 쪽팔리니까. 학교 못하게. 틀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 짱. 학교 짱을 하고 싸움 이기면 선열이 이렇게 다시 정해서. 선열. 아, 맞아. 서열이. 하니까 애들 이제 못 거칠 거예요. 이제 저희보다 이제 저희랑 싸우는데 내려갔으니까 저희랑 졌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저희가 일단 짱인 걸 알잖아요. 짱이라 해야 되나? 짱인 걸 알잖아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이제 못 깝치죠. 못 깝치니까 저희는 이제 생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들한테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런 거 보면 거의 다 재밌다고 느낄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혀 본 적 있는 사람?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도 당연한 일인 듯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때 좀 예민해요. 갖고 자는데 막 의자를 살짝 건드리다가 그러면 와갖고 아, 왜 치냐면서 그래요. 그래서 너 정말 짜증나면은 지나가다가 애들 툭 치면은 아씨 왜 차고 때리잖아. 하여튼 막 짜증나게 그리고 복도에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것도 막 듣보 애들이 툭 치잖아요. 그러면은 아 불러갖고 왜 하냐고 하면서 어깨를 쳐요. 그렇게 하고 밥 먹을 때 수저 갖고 오라 그러고 저희 거의 다 안 챙길 거예요. 너 안 챙기지? 막 짜증나게 하면 욕하고 저도 수저 젓가락 막 이렇게 하고요. 물 떠오라 하고 식판 받아오라 하고 식판 치우라 그러고 내 자리에 뭐 낙서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지우라 하고 이번 시간까지 지우라 하고 그래 지네들이 왕땡겨 지네들이 그렇게 태어난 게 지금 맞다. 나 도시락 뭐? 우리 아니 지네들이
되고. 우리도 선배 있잖아. 우리도 시키지 않았는데 쟤네가 우리보다 한 사람 어린 거지. 핸드폰 달라가면서 좀 뺏어요. 핸드폰 뺏어갖고 몇 뺏고 아니면은 옷을 추워갖고 옷을 뺏고 막 그래요. 그 친구는 순순히 줘요? 저희가 뺐죠. 그래서도요. 산다. 일로 와봐. 얼마나 하는 거야? 일로 와봐. 팔 와봐. 일로 와. 아니야? 마치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늘어놓던 아이들이 갑자기 지나가던 아이들을 불러 세웁니다. 너네 어디 가? 너? 왜 천원이야? 4명 이상 많아. 너는? 그러니까 얼마 있냐고 딱 말해봐. 13명. 걔는 얼마 있는데? 불려온 아이들은 잔뜩 주눅 들어 있습니다. 됐어. 야, 그냥 가. 저 오빠 넣게. 아야, 1,500원씩 다 있대. 정말 아이들의 얘기대로 돈이나 물건을 뺏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돈을 걷어 선배들에게 상납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야, 빨리 뛰어가! 선배들이 돈 10명 갖다 주고요. 되게 많이 뺏겼어요. 일주일에 10만 원을 모아봤어요. 얼마 시켰는데? 7만 원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의자미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의자미 언니랑 어디 가야 돼갖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7만 원만 모아달라 그랬어요. 잘 모아주는 거야? 네. 기분 어땠어요, 솔직하게? 미안하기도 한데요. 저희도 돈 생기는 거잖아요. 한참 동안 골목길 벤치에 진을 치고 앉아있던 아이들이 무리지어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노래방입니다. 돈을 걷어 낮에는 주로 노래방이나 PC방에 갑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돈을 뺏고 그리고 그 돈을 유흥비로 쓰는 건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일 뿐입니다. 아직 밖은 밝은 시간인데 어두운 방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지금처럼 지내는 게 재미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요. 일단 저희가 짱이잖아요. 아무도 못 건들고 좋긴 좋아요. 근데 야 이제 우리 3학이고 우리 학교지. 이제 저희 학교예요. 같은 학교 친구와 후배들을 괴롭히고 노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별다른 재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밤이 돼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골목길을 서성입니다. 근데 담배 피우는 친구들. 그러다가 남자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갈 곳도 마음 붙일 곳도 없어 보입니다. 학교는 이 아이들을 붙잡아줄 힘이 없어 보입니다. 11시까지 돌아다니다가 집 들어갔다 다시 새벽에 나오죠. 새벽에는 뭐예요? 가끔가다 술 마시고. 요즘 새벽 만나면 많이 술 마셔요. 새벽에 나오면 거의 술 마셔요. 지금 나이 술 먹으면 안 되냐? 차라리 안 죽어요. 네, 막 선생님들 막 그러죠. 이게 막 한 명이면 관리가 되는데 막 담배 피우고 신경 안 써요. 막 그냥 뭔 일 있으면 선생님들이 저희를 불러요. 네, 그냥 학교 선생님 한 명만 포기한 게 그냥 학교가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거리와 경찰서에서 마주한 학교 폭력의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지난 1월 열린 교사들의 모임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 폭력의 실상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학생이 따돌림을 선생님에게 말했다는 그걸로 그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학생이 이제 자살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생님 듣게 뒤통수에다 대고. 얘가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음란 전화를 하더라고요. 새벽 6시 5분에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이제 이상한 목소리와 함께 이제 이상한 어떤 언어와 또 막 그런 이상한 부모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상담도 해보고 위센터도 보내보고 뭐 별의별 짓을 학교에서 뭐 교감선생님도 따로 불러서 걔만 가지고 상담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과연 학교가 얼마나 이런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뭐 선생님 놀리고 뭐하고 막 이러는 거는 사실 수없이 많지만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뭐 걔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럿이 있어요. 애들이 거의 뭐 무방비 상태이고, 근데 그때 어느 정도 폭력을 경험하고 당하고 뭐 그룹도 지어지고 그 습관들이 중학교 와가지고 이제 뭐 남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저희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교과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담임한테 넘기고요. 담임이 해결 못하면 학생부로 넘깁니다. 그럼 학생부 선생님들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솔직히. 치유 대상이 있고 치료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전부 다 학급 담임이 다 끌어안아야 하는가, 학교가 안아야 하는가. 올해로 교직생활 33년째인 김승금 선생님에게도 학교 폭력 문제는 가장 어렵고도 힘겨운 문제입니다. 방학 중인데도 학교에 나온 선생님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의 학교 폭력의 그 어떤 전액의 모습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더 이렇게 과격해졌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흉포화되고 폭력이 더 심해졌다는 그런. 선생님은 몇 년 전 자신을 충격에 빠뜨렸던 동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교실 내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이 화면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쉬는 시간 10여 분 동안 서너 명의 아이가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저항할 힘조차 없이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더욱 당혹스럽게 한 건 주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마치 괴롭히는 아이와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투명 인간인 것만 같습니다. 주변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책을 보고 바로 뒤에 어떤 아이들은 책을 그냥 보고 있었고, 어떤 애들은 시끄러우니까 그냥 자리를 피해서 다른 자리를 가서 앉는 애들도 있고, 그냥 서서 앉아서 이렇게 좀 보는 애들도 있고, 참 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제 할 일만 합니다. 그나마 지켜보는 아이조차도 늘상 봐왔던 일인 양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한 명도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왜 안 했을까? 우리가 통계에 나온 것도 있지만 안 한 거는 그냥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 열린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큰 두 가지 이유가 그거더라는 거죠. 사실 교실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구자숙 선생님은 몇 년 전 자신의 반에서 일어났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교실 안에 퍼져 있던 아이들의 폭력 문화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막 파고드니까 진짜 온갖 일들이 다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 우유가 나오는 날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애들이 힘 없는 애들한테 아침에 문자 날리고 전화해서 문방구에서 제티 사와 뭐 이런 거 심부름 막 시키고, 제티 코코아 가루 있잖아요. 키노에 먹기 싫다고. 그런 거 그러면은 애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사오면 나한테 뭐 이런다 이렇게 한박 받고, 사가지고 오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의 사소한 삥 뜯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실에. 저 전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서 바로 잡느라고 진짜.
구자숙 선생님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아이들이 그려낸 권력 피라미드였습니다. 교실 안엔 힘에 의해 서열이 있었고 그 서열 속에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문화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힘센 무리에 들어가기 위한 서열 싸움도 벌였습니다. 아예 딱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걸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 싸움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붙자. 그래서 진짜 싸우는 거예요. 애들 구경하는 안에서. 그래서 서열을 정하는 거.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방청객이죠, 방청객. 공인 인증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내 서열을 인증받는 거잖아요, 아이들 안에서. 이런 사례도 있는 거죠. 이 교실에서 힘세다고 하는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교사를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사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교실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무서운 폭력은 상급 학교 학생에 의한 폭력입니다. 선생님의 개입이 불가능한 학교 밖에서 폭력이 벌어지다 보니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구자숙 선생님도 중학생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 하나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근본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학부모가 됐든 교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뭐 피해자 당사자가 됐든 누가 진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의지를 갖고 이 일을 진짜 악물고 막 다 덤벼들어야 되는데 다들 적당히 무서운 거예요. 걔가 등교정지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애가 학교를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등교정지 사이에 교문 앞에서 온갖 빙을 다 뜯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얘를 학교에서 차라리 붙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 중학교에 진학한 제자들이 구자숙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어? 학교 폭력은 중학교 때 가장 심하다는데 중학생이 된 제자들을 보면 늘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진이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노는 잘 나가는 애들. 걔네들이 같이 몰려서 뭐 복도 같은 데 다니고 그러면은 눈만 마주쳐도 뭘 갈구냐고 뭘 쳐다보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눈 마주치기만 해도 뭐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제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 애 앞에서 만약에 실수라도 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학교 폭력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저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제가 그런 혹시 막 실수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이제 애들이 일진이 무섭다고 하면서도 일진이 되고 싶은 이유가 그래도 걔는 나보다 좀 더 나으니까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아직 중학교 2학년이고 올해 중학교 2학년이고 아직 많은 학교 생활이 남았는데 거기서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진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은 학교 속으로, 교실 속으로 깊이 뿌리내린 듯합니다. 아이들은 폭력의 두려움에 자존감마저 잃은 채 잔뜩 주눅들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폭력적인 문화에 편승해버립니다. 사실 어느 때나 학교 폭력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폭력이 아이들 문화를 지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아이들은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어릴 때 아까 친구와 사이좋게 노는 것 이걸 여가 생활로 했기 때문에 여럿이 있으면은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나눠야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배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또는 이웃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 상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꼭꼭 다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기를 배우는 학교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의 의미는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2030년인가 이제 미래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적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애들이 시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학원이 없어졌으면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3분의 2 이상이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학교가 없어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왜 학교는 없어져야 돼? 너무 단호하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가 왜 없어져야 되냐. 친구들하고 재밌긴 재밌는데 너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혹시 왕따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왕따 그런 거면 없어지면 좀 학교는 괜찮지 않나?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학생이 막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왕따요? 학교가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특히 혼자 고립되어 버리는 왕따는 육체적인 폭행만큼이나 가혹한 괴롭힘입니다. 그 학생이 너 왕따라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정말 덜덜 울면서 이렇게 정말 학교에서 몸을 벌벌벌 떨었었거든요. 그 학생 울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학생이 정말 금방이라도 무슨 자살기도나 아니면 뭐 이런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계속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하루 종일 그 선생님 그 선생님 보는 사이에 다른 곳에 화장실도 따라가게 했었어요. 이 학생 너무 걱정된다고. 왕따를 하는 학생도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사하고 있는 폭력이 자기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걸 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일진 클럽 속에서도 서로 누군가가 왕따가 될까 봐 끊임없이 자기 편을 만들고 팝을 경쟁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죠. 2명의 학생이 여러 명의 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싸웠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학교 폭력인 거죠. 엄청나게. 근데 결국 이 2명이 싸워서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졌죠. 그러니까 한 명이 사실 학생들의 싸움은 일방적으로 한 명이 두들겨 맞는 거지 대등하게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구조가 형성되는데 근데 이 때린 학생이 정말 가해자인가? 이 경우에 정말 그 반 또는 그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꾸어내고 이러는 방법 말고는 사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집단적인 왕따는 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손오만 선생님은 왕따로 인한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는 선생님 발밑으로 가방이 툭 떨어졌습니다. 올려다보니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곧장 뛰어올라간 선생님은 한 아이가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누가 하는지를 이제 찾아내기가 힘들었는데 그날 이제 명확해진 거죠. 제가 그 가방을 들고 가가지고 가서 거의 이제 뭐 심증은 같지만 그 이제 그 확실하게 본인이 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이상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날은 제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이제 놀리고 있는 상황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목격을 했으니까. 선생님은 왕따는 안 된다고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이제 때린 학생이 이때까지 괴로움을 당하던 바로 그 학생이었어요. 이제 그 학생의 자기가 이제 괴롭힘을 이때까지 거의 이제 뭐 그야말로 전타 수준으로 이제 괴롭힘을 받아왔는데 그 여학생한테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해자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좀 피가 나오니까 이제 긴급하게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폭력자치위원회,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리고 이제 이렇게 또 징계위원회 이제 절차를 밟아갔는데 그동안 쌓여온 분노가 폭발해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징계를 받은 뒤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교실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순식간에 뒤바뀌기도 합니다. 교실 아이들 중 어느 누구도 가해자라는 멍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학교의 하나의 이제 문화구나, 하나 거의 제도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제도화된 일상화된 문화구나 하는 걸 한 가지 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느끼게 된 것이고, 그렇게 가장 약자마저도 언제든지 다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번에 많이 이제 느꼈다는 거, 그게 이제 저한테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고. 지난 2월 17일 부천 원미경찰서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건 하나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게임 몰라가지고 이거 불어가더니 네 엄마 죽이는 게임이래요. 친구랑 게임을 하다가 약간의 말싸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무척 떨고 불안해했습니다.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저 교양 문제니까 너네 듣는 거예요. 네. 얘 지금 겁에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좀 무서운가 봐요. 보복 폭행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너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조치해야 될지 말해야 그걸 결정하려고 그래. 얼마큼 때렸어? 막 주먹하고 발로 그냥 막 때렸어? 왜 때렸어? 3주 나왔어 진짜. 많이 때렸어. 아저씨가 보진 못했지만은 그날 우리 이가 많이 때렸어. 맞아? 네. 또 그럴 거야? 아니요, 저도요. 들어갈게요. 어딜 들어가? 제가 다쳐도 가실게요. 죽이는 게임이야. 그랬다는데. 제가 먼저요. 저희 엄마 보고요. 네. 그런데 아이는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어? 얘기해봐. 제 엄마랑 떠오고 가는데 제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아빠를 욕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데 엄마를 욕하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를 보고 술집에서 노는 여자라고 술집에서 노는 여자라고 막 X라고 그날? 아니요. 그 전부터 계속 그래가지고 그때도 참았었는데 계속 안고 있었어요. 언제 날 걸리면 죽이겠다고 내가 그러다가 터진 거예요.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얼마 전 전학으로 온 가해 학생이 그동안 학교에서 지속적인 놀림을 당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 참아왔는데 결국 큰 사건으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딱한 사정의 형사도 잠시 할 말을 잃습니다. 쟤도 전하고 그랬으니까 애들이 막 말도 안 시키고 놀리고 그래요. 반에 막 걔 놀리니까 분위기도 별로고 선생님 없을 때만 놀리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애들이 다 아니라면 끝나니까 그래서 불쌍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학교 폭력의 복잡한 양상. 문제는 이런 사건이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던 피해 학생이 자기를 왕따시키던 가해 학생을 가해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심각한 학교 폭력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사소한 거지만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의 신의정 교수는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가 심각히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이 학교 폭력 현상이 굉장히 만연화돼 있어요. 이게 한두 명의 이상한 아이가 저지르는 지금 범죄가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해하는 아이들은 자기 행동을 정당히 계속 하고 있고요. 심지어 보고 있는 애들도 저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당할까 봐 겁나거나
아니면은 힘이 있는 애가 저런 건 당연하다 이런 식의 그게 역시 왜곡된 어떻게 보면 방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 된 이유는 이미 어린 시절에 이런 본능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 자체가 취약하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 대거 자라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의진 교수는 요즘 아이들의 상당수가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정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부자 거지처럼 잘 입고 잘 먹지만 마음은 항상 가난한 상태로 자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또 자라면 어떤 식의 폭력성을 보일지 정말 두려운데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가요. 가벼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 다 받고 자라요. 두돌 때 영어 단어 외워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지금 많은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다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왜냐하면 바쁘니까 애들 결핍시키고 놀아주진 않으면서 하나만 조금 있는 놀이 시간에 공부를 가르쳐요.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겪어야 될 끔찍한 경험입니다.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정서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아이들을 정서적인 결핍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 현재 학생들은 IMF 사태, 이 외환위기 사태 이후에 가정이 우선 많이 깨졌어요. 그런 학생들이 일단 가정으로부터 방치되거나 그 부모님이 막 수도 없이 싸우면서 겪는 거를 싸우는 모습을 공포스럽게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그러한 학생들이 그런 걸 체험했던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방치됐다는 것이고 부모들은 맞벌이다 막 먹고 살기 다 바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다 방치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외롭게 혼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었다는 거. 거리에서 만난 일진 아이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찬 2월의 밤. 따뜻한 집이 그리울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추운 거리에 웅크리고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에를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애들하고 놀기만 할까? 집에 늦게 들어가도 그렇게 부모님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부모님은 집에서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야? 아, 부모님들 일 나가시는데. 그냥 집 환경이 싫어해요. 왜? 무슨 일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이제 저희 4식구밖에 없으니까 저희 엄마가 일을 하러 또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집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도 없고 언니도 일 나가서 없었고 집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항상 되게 물과심할 때 되게 정말 막 집 들어가고 그땐 진짜 집 들어가기 싫어하고 가출도 몇 번 했었어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사과하라 그러고 아이들에게 집은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보다는 거리에서 가족보다는 친구들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학교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저희는 화나잖아요. 왜 건드려요 우리를? 왜 건드려? 안 건드렸으면 될 것을 진짜 잘못한 거 있어요. 건드렸잖아요. 저희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편해요. 학교에서 이제 뭐 건들 사람도 없고 저희끼리 이제 자기 세상이니까 뭐 배는 게 없죠. 눈에 그냥 배는 게 없어요. 선생님도 저한테 욕해요. 쌍욕해요. 그럼 저는 그거 듣고 있어야죠. 저를 때리고 저한테 걸레래요. 저한테 걸레래요. 그러면 저희도 인간 취급 안 받는데 저희도 다른 사람 인간 취급해줄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게 똑같이 당해야죠. 네, 그렇고 똑같이 인간 취급 안 해주고 저희도 막 마음 차리고 막 공부했다 하잖아요. 안 믿어요? 웬일이냐고. 웬일이냐고. 안 믿어요 그거 다. 얘네들이 웬일이냐고. 공부가 하고 싶어요 이제? 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려 해도 기초가 없으니까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분노로 채워진 마음, 그 깊은 곳엔 누군가의 관심을, 누군가의 믿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 골목길 PC방엔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들. 어쩌면 이 아이들이야말로 사랑받아야 할 권리조차 얻지 못한 진정한 피해자가 아닐까요? 애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구조에 이렇게 노출돼 있으니까 정말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 화나면 그냥 때려 부셔야 되고 욕해야 되고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이 늘 있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와서는, 근데 그런 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좀 이제 있거나 이러면은 그 힘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자신을. 최근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 충무중학교에서는 천사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핸드폰 문자로 신고하는 데다 발신 번호를 1004, 천사번호로 찍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담 없이 신고를 합니다. 지나고 있는데 아무 리 없이 갑자기 욕하더니 막 때리더니 그냥 미안하다면서 그냥 가길래 너무 짜증나서 그냥 신고했죠. 그 친구가 자기가 약간 짜증난다고 저한테 시비를 걸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천사에 신고해. 천사지킴이 제도를 학교에 도입한 건 박종환 선생님입니다. 사실 선생님도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당하거나 본 폭력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내옵니다. 무엇보다 큰 결실은 방관하던 아이들도 용기를 내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신고된 그 자체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그 휴대폰인 만큼 그 휴대폰에 자기의 그 비행 사실과 이름 찍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그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불려오면은 표정이 정말 이제 죽을 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지도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긍정적 지도는 규정상 정해진 긍정적 전주에 있는 동암고등학교에서는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정이란 말 그대로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어머니 변호사 취업을 연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효과는 학교 내에서의 폭력 사건이 공개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제 증인의 말을 들어봤을 때 특히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은 물론이고 모든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건 창피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군요. 반영하고 저희끼리 정상 참작을 하여 3주간의 학급 주번을 선고를 2주로 줄여드리고 일종의 그런 바른 의식을 세웠어요. 괴롭히는 게 오히려 창피하다 이런 식의 의식을 세워주실 수 있으면 괴롭히는 학생들을 오히려 역차별해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교실에서부터 시작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인천 부흥초등학교의 구자숙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 폭력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본은 아이들이 직접 쓴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거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하는군요. 뭐하냐? 어? 이거 뭐야? 야 일로 와봐. 여기 비둘기 있다.
연기가 제법 실감나죠? 그동안 동영상을 만들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연기를 하던 아이가 실제 울음을 터뜨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적도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없겠다. 야, 너 몸에 뭐 있는 거 아니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겠다. 까마라. 비등 샴푸로 씻어야겠다. 지난 학기 만들었던 동영상을 처음으로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한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왕따 당하는 애들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 왕따 당하는 친구가 괴로워하면요, 좀 그 애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좀 들어요. 왕따 당하는 친구를 더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왕따를 시키는 애들한테 따끔한 더 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구자숙 선생님의 수업 중엔 폭력에 대해 생각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게 했던 그림들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던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습니다. 교실에 만연해 있는 폭력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실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아이들에게 폭력 감수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평화라는 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리움, 바람, 애절함?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학교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줘야 되고, 감수성을 키워주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문제는 폭력 상황이 그렇다고 안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발생을 했을 때 다 함께 단호하게 폭력은 안 돼. 우리 교실에서는 안 돼. 우리 학교에서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다 모두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폭력에 대항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평화로운 교실 안으로 폭력 성향이 강한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사이 혼자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아이는 학기 초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냥 폭력을 했죠. 막 얼굴 막 때리고 막 배 차고 막 뭐 니킹 날리고, 이걸 애들이 다 보는 데서 청소 시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교실에 있는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대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선생님 집에 온 건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은 아이들 모둠에게 주어진 상입니다. 그런데 대규가 낀 모둠이 뽑혔습니다. 아이들 말에 의하면 대규의 활약이 컸다는군요. 이런 놀라운 변화 뒤엔 선생님의 애정어린 관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대규한테만 야채 많이 주신다. 은복이가 막 뭐라고 하잖아. 그때도 막 안 덤비고 좀 참더라. 그치. 그게 되게 기특했어요, 쌤은. 근데 그전에는 싸웠을 것 같은데. 싸웠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싸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대규의 변화는 선생님의 인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학기 초 대규가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할 때에도 선생님은 대규를 나쁜 아이로 단정짓지 않고 대규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러자 대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반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갔습니다. 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못 보고, 얘는 맨날 사고만 치고 다른 애들을 막 맨날 때리고 그런 아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더라면 맨날 뭐라고 했겠죠. 근데 얘가 보니까 학급 안에서 얘도 뭔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구나 라고 보니까 얘한테 기회를 주고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보게 된 거죠. 폭력 사건이 많은 학교에서 즐거운 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천동 중학교입니다. 가져갔다 엄청 이상해.
앨범 다 싸놓고 선생님들이 한껏 들뜬 표정으로 분주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천동중학교의 졸업식 날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가죠? 위험한데. 제가 밑에 잡을까? 나무는 뭔가요? 이거 소망의 나무예요. 아이들 올해 소망 적은 소망의 나무입니다. 졸업을 맞은 아이들이 저마다 가슴에 품은 소망을 적은 나무입니다. 아이들의 소망을 정성스레 나무에 매단 건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오늘 졸업식을 위해 선생님들은 무척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 올라오세요. 담임 선생님들. 제천동중학교의 변화는 선생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 줄여, 많이 줄여. 이거 아니야? 제자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만이 학교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은 선생님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선물을 주고자 한번 담임 선생님들하고 한번 짜봤어요.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즐거움을 좀 주고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안 좋았어요. 얼마나 안 좋았었어요? 그냥 이제 동떨어져 있으니까 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안 좋았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선생님들이 나오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선생님들의 깜짝 선물은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교 섞인 실수로 웃음까지 보너스로 줍니다.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행복한 졸업식이 또 있을까요?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이 학교를 변화시킨 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발을 닦아주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가 그 다음에서부터는 많이 바뀌어요. 진짜 마음을 열어놔요. 그 선생님한테는.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생활지도는 끝난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그로부터는 말썽 부리기가 힘들어요. 한번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보이면은 그걸로 그 아이의 생활지도는 이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지난 1년간의 추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이별의 글은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되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감동할 차례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3년 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잘생기고 성실한 학생 만나기 어려우실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졸업장 주세요. 긴 여운을 남기고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도 교정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 열심히 해. 변화를 꿈꾸며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았고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 사랑 넘치는 학교가 됐습니다. 가서 잘해. 알았지? 혼자 학생부장이 아무리 똘똘하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절대로 학교는 안 변해요. 혼자 해서는 학교가 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뭉쳐서
바꿔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 에너지가 표출됐을 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절대로 학교 폭력이 100% 없어질 수는 없어요. 최소한 줄여놓는 거죠. 표출 안 되게. 그리고 그 에너지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해 주는 거지. 지금 우리 모두 외칩니다. 학교 폭력은 이제 그만이라고. 학교 폭력을 추방하자고. 맞습니다. 정말 추방해야 됩니다. 교실의 평화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차분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